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예민이라는 가수가 불렀죠. 이 원곡자가 예민이고요. 지금 부르는 그 친구는 정옥래라고 하는 목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친구의 음성인데요. 그 여성 가수들 중에서 아주 중저음으로 그 부르는 재즈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월에서 오는 어떤 깊이와 연륜이 있었을 때 더욱 감동적인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음성 중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홍콩 배우예요. 탕웨이가 불렀던 꿈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세대들이 좋아했던 노래를 또 저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좋아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요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세대 간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이제 많이 작용을 하지 않는가 싶어요. 과거에 세대 차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세대와 세대 간에 또 공감하는 문화도 많이 이제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저는 참 예민해요. 예민이라는 가수 이름처럼 저는 좀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예민이라는 가수가 예민한 건 아니죠. 이제 제가 예민하다는 건데,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많이 아프죠. 많이 다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저는 이제 과거에 많이 아팠었습니다. 마음은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았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삶이죠. 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그 마음은 얽힌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실타래가 풀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과서대로 이야기하면 한 올 한 올 이 정성을 들여서 이제 풀어 헤쳐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아플 때는 너무나 화급하고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어뜯거나 이제 막 풀어 헤치게 되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엉킴이 되고 말죠. 저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머리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또 스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이제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유를 굳이 이야기한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3년 동안 새벽에 깨어났던 것 같아요. 생존 본능이었죠. 살아남기 위해서 3년을 깨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역으로 말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었다는 얘기죠. 첫 해 이제 처음 한 달이었죠. 너무 몸이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이 관성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나태와 무기력에 관성화된.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이 귀찮고 따분하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오늘 하루만 쉬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죠. 그리고 아플 때, 이제 온몸이 열이 날 때나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몸살이 났을 때, 이때는 하루만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녹음하는 제 서재와
안채와 한 3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한겨울에 기어서 왔던 것 같아요. 난방이 되지 않는 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냉골에서 이제 그 3년 동안 제 아픈 마음을 살피는 일들을 했었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마음의 통증이 밀려와요. 처음에 몸의 통증이었다면 이제 마음의 통증이 밀려오는데,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뭐 예불을 드린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그러겠죠. 이제 그 마음이 청명해지고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사실은 아픈 상태잖아요.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온갖 생각들이 밀려들죠. 온갖 슬픔과 분노와 미움과 고통의 어떤 기억들이 저를 이제 저에게 밀려드는 거예요. 견뎌내야 했어요. 참아야 했지요. 그것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참고 견디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죠. 사실 그 3개월의 시간 동안에 그 일어나기 싫은 마음을 고치지는 못했어요. 늘 날마다 저하고 전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수납되지 않는 공간에 있을 때 이 수납장에다가 차곡차곡 속옷은 속옷대로 양말은 양말대로 이렇게 이제 수납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마음도 수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의 수납장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하는 생각이 짧게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 마음의 실타래들을 한 줄씩 살펴서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가지런히 정리된 실뭉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풀어헤치고 막 하는 것들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 속에서 알았고, 가장 빠른 길이 한 올 한 올 찾아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마음이 수납이 되게 되면, 정리정돈이 돼서 실타래가 차곡차곡 이게 안정이 되게 되면 내 몸도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이제 이 얘기 들으시면 좀 웃으실 거예요. 저는 면역학이라고 하는 책에 너무나 큰 그 변화를 제게 줬던 것 같아요. 면역학이라는 책. 이제 그 월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인간의 면역 체계에 대해서,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서술해 놓은 책이었는데, 대부분의 생명체는 그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면역 체계는 생물체가 이제 감염성 인자들, 이물질, 독성 물질, 또 암세포들, 이런 모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막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 외에도 우리 몸에 어떤 호르몬의 작용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서 어떤 변화된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면역 체계에 의해서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에 의해서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이제 그랬죠. 그냥 어떤 뇌의 작용 혹은 마음의 상처, 외부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호르몬의 영향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내가 일관되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아주 귀찮고 하기 싫은 일관되게 그런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을 때,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 동안은 내 호르몬이 거기에 맞춰서 분비될 거라는 거죠. 아주 이게 습관이 되지 않을 때는 그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행위가 지속되니까 너무 힘들겠죠. 근데 이제 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 호르몬들이 거기에 맞춰서 분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몸을 괴롭히는 뇌 속의 실타래들과 이 호르몬의 혼돈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속에서 이제 그 과정들을 거친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뭔가 종교적 각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혹은 어떤 마음보기, 어떤 내 마음을 살펴보는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던 건 아닌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내 호르몬과 뇌의 실타래들을 이게 바르게 자리 잡게 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무려 3년이었어요. 이제 뭐 횟수로 하면 지금이 2020년이죠. 2020년이니까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12년 동안 해왔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은 한 1000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저는 마음일기를 썼어요. 이 마음일기를 썼는데, 내 마음이 아플 때 그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들이죠. 이런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가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시간을 가지면서 서서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던, 혹은 가면을 쓰고 있었던.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고자 하지만 우리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는 에고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방어하고 합리화하는 것들이 너무나 강해요. 혹은 나에 대해서 자학하거나 나에 대해서 어떤 무시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본질적 마음을 갖다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1000일 동안 그 마음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내 마음에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이제 그런 거예요. 한 100개의 문이 이제 딱 있는데, 문을 하나 열고 하나 열고 하나 열고 하나 열고 이렇게 열어가는데, 이제 그렇잖아요. 불이 켜져 있다고 하면 몇 개 남지 않았을 때는 이 건너편이 실루엣처럼 희미하게 비치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맑아진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두통 또 서서히 가라앉고, 머리가 좀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때때로 나를 찾아오지만 오랜 시간 나를 괴롭혀왔던 깊은 우울과 조증도 어느덧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귀찮은 시간들, 귀찮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나의 끊임없이 귀찮은 과정 속에서 나에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귀찮은 것들을 함께 하고, 그 시간에 내 마음의 실타리들을 기록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사람들이 이제 제게 방법을 묻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아팠던 공황장애도 알았었고, 깊은 우울증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내 아픔을 다시 드러내서 말하는 게 싫더라고요. 제 마음은 아직 그 투명가시를 품은 고슴도치였어요. 그 투명가시를 품은 고슴도치가 왜 위험하냐면, 내가 보이지 않는 가시로 인해 그 가시를 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안았을 때 그들이 이유를 모르고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상대에도 투명가시가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다치게 하겠죠. 제가 부모된 사람이라 아이를 다치게 하고 아프게 했던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마음 통증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뭔가 그 예민함 속에서 우리 그 생각을 하잖아요. 좀 무심해지고 싶다. 무감각해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물론 이제 사이코패스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들이 그런다고 하죠. 개가 시끄럽게 짖으면 개를 죽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 왜 개를 죽였니? 라고 물어보면 시끄럽게 하잖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개가 불쌍하다거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개가 시끄럽게 했으니까 난 개를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바깥에서 저에게 밀려드는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었어요. 무심해지고 싶었어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내 마음을 지켜볼 방법이 없을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마음이 있고 마음 너머에서 이게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이걸 갖다가 조물딱 해서 이쪽에다 수납하고 이쪽에 수납하고 딱 수납해서 필요하면 꺼내서 이것 좀 꺼내고 이것 좀 꺼내서 브랜딩해서 또 사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수많은 제가 천일 동안 일기를 쓰면서 마음 일기를 쓰면서 천일 동안 끄집어내놓은 수많은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복잡하고 미묘한 마음들을 이제는 조금 한마디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철학에서 개념 정리라고 하는 걸 하죠. 개념 정리를 단 한 줄로 하는, 광고에서 카피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을 이렇게 탁 무릎을 치면서 아하, 이런 광고 카피처럼 단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시죠. 시를 쓰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인도로 떠났습니다. 인도에서 약 또 100일 정도를 머물렀어요. 웨스트 벵갈 쪽 가면 웨스트 벵갈 꼴카타라고 하는 그 인도의 옛 수도죠.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타고르 고향인 이 샨티니케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인도의 소수민족 마을인 산딸리 마을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그 추수감사절을 지내요. 추수감사절에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그 마을 주민들로부터 초대를 받았어요. 막걸리를 대접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인도 사람들 참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꼬치꼬치 캐물어요. 나이가 몇이냐, 직업이 뭐냐, 심지어 월급이 얼마냐, 생일이 언제냐,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게 직업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작가예요 라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때 같이 동석했던 여러분, 한국에서 같이 갔던 분들이 좀 계신데 그 한 분을 소개했죠. 그 한 분이 이분은 시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 앉는 거예요. 바로 어떤 단 같은 것 하나 갖다가 딱 놓더니 이쪽에 앉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상석으로 모셔서 술잔을 갖다가 딱 올리는 거예요. 그쪽의 술잔은 막걸리인데, 보리로 만든 막걸리인데 우리가 좀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따뜻하게 데워서 줘요. 우리는
막걸리 시원하게 마시잖아요. 그래서 술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뭔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아니 같이 글을 쓰는 사람인데 작가와 시인이 격이 다른 존재인 거예요. 아마 타고르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타고르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들에게 시인은 깨달음의 언어인 거예요. 시인은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자가 시를 쓰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저는 아주 그 유려한 어떤 말들을 조합해서 시를 짓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남의 언어를 빌려와서 쓰게 되죠. 고상하고 멋진 언어들을 빌려와서 쓰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선이라고 한 나라에서 과거를 보게 되면 시를 짓게 하잖아요. 시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과 학문의 깊이와 지혜로움들이, 또 그 사람의 감성까지도 이 망라돼서 엑기스로 어떤 그 망라되어 있는 이 짧은 문장 안에 모든 것들 집어넣어야 하는, 그만큼 이제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청명하게 하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쪽에서는 마음이 탁하면 내 안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밖에 탁한 소리를 불러들이게 돼요. 이렇게 바깥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바깥의 사건들, 사람들의 말들, 이 수많은 그 사연들, 빛과 또 새소리, 바람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한테 들어오면서 나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처가 될 수도 있게 되겠죠. 외부의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응당 글이 써지지 않게 되거나 쓴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쓰게 되는 거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머리가 선명해진 다음에야 시를 쓸 일이다가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밤에 시를 쓰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에. 왜냐하면 저녁 시간에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계를 넘어갔다 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선과 악의 경계일 수도 있고 어둠과 밝음의 경계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어둠의 경계를 넘어갔을 때 뭔가 그 바깥의 기운들을 빌려와야 되는데 내 기운 자체가 약했을 때 그게 이제 그 탁한 기운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도 끊었죠. 담배도 끊었죠. 그 시기가 되면서 그렇게 마음을 앓고 나서 10년을 흘려보냈어요. 마음 일기를 10년 동안 쓴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예민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4월이 되면 이 꽃가루 때문에 아주 그 기관지염이 아주 심각해져요. 그래서 자꾸 이제 기침을 하게 되는데, 그 세월을 묵히고서야 한 줄의 내 마음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자는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그 시는 남는데 그 이야기가 사라지고, 또 이야기를 쓰려고 하면 시가 사라지고, 10년 동안 이야기를 썼는데 또 그 이야기를 대신 시를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불균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었죠. 근데 이제 그 10년 동안 많이 도움이 됐던 것이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이죠. 그 보름달이 뜨면 충청북도 옥천군 청송면 상계리에 있는 아자학교에 갑니다. 보름달이 뜨면 전국에서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자만보라고 하죠. 아자만보. 나 아자에 스스로 자자, 내 마음을 만보, 마음을 내가 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제 물어요. 선생님, 저는 아프지 않게 된 건가요? 라고 물어요. 아니요, 여전히 저는 이게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때때로 화가 나고 뭔가 거슬리고 불편해요. 그리고 슬프고 좌절하게 되고, 다만 내가 그 상태에 있다고 하는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지금처럼 그 알러지의 계절이 왔을 때 알러지로 인한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죠. 호르몬에, 혹은 진짜 내가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으로 인해서 아픈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감당하고 개의치 않게 되는 시간이 이제 그 예전에는 아주 텀이 길었다면 점점 짧아지게 되는 거죠. 고통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명상도 해봤어요. 명상도 해보고, 뭐 이제 큐티라고 하는 기독교식 방법들도 해봤는데, 그걸 누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른다고 하는 것은 이게 폭탄이에요. 뇌관처럼 숨어 있는 것이고, 캐낼 수도 없더라고요. 캐내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캐내고 누르려고 하는데, 이것 자체는 이게 그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캐내려고 하면 그 뿌리까지 뒤집어지면서 다른 장기를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견디게 된 거죠. 감당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개의치 않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냥 지나보내는 거예요. 지나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붙잡지 않으면, 붙잡으니까 곪고 상처받고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붙잡지 않을 수 없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붙잡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제 개의치 않게 되는 수준이 되면 그때는 내가 붙들지 않고 놔두게 되죠. 지나가게 되죠. 나를 통과해서, 내 길을 통과해서, 내 눈을 통과해서, 내 입을 통과해서 그냥 지나치게 하는 것,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 상태와 세계관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안개비를 만난 습자지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느리지만 꾸준히 번져가는 이 변화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불안과 초조함, 혼돈과 격정, 두려움과 통증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죠. 천일 동안의 마음일기와 또 그로부터 천일 동안의 마음 콘서트, 그리고 또 천일 동안의 한 줄의 시, 1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10년 동안 제 마음들을 기록한 이제 이야기들이 마음일기이자 한 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들이 바로 한 줄시와 한 줄시에 얽힌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처음에 시간들은 그러하겠죠. 처음에 하겠는데 시간들은 제가 이제 카메라 가끔씩 중단하는 이유는 기침 때문에 그래요. 이제 처음에 시들은 이 상처받은 과거를 소환하는 시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팠는가, 그 아픔에 대한 얘기들 아마 여러분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사랑의 상처,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 죽음, 또 어떤 배신, 이 두려움, 이 많은 감정들에 대한 사건과 이야기들이 전개될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그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한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도 그 흐레의 시간, 새벽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침이 돼도 좋고 오후가 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디고 감당하고 이제는 개의치 않게 되는 시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그 마음의 이야기들, 흐레의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꽃이 돼서 바람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바람이 돼서 꽃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기침이 심해서 참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딱 엔딩 음악 흘러가죠. 그 엔딩, 이 노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